네, 안녕하세요. 앵스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녹화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태여서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프론티어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결국엔.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시초가부터 좀 낮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자체가 엄청 뭐 좋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애매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매수는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월봉 상태도 좋았고요. 보면은 월봉도 좋았고 일봉에 그런 나름 괜찮은 뉴스도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거를 빌미로 하락을 할 때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또 해볼게요. 그 일단 전반적으로 캠시스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다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좀 아깝긴 합니다만 손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엑세스 바이오만 지금 테스트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어제 제가 종목을 좀 돌려보다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서요. 매수를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SB 시스템즈도 일단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때 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오늘 양봉이 나오면은 이제 상승할 각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승할 각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티어가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가격 1725 가격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떨어졌네요. 하락이 이제 심하게 나왔네요. 결국에는 어느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느 종목에서는 매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일단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요. 오늘 여기 이제 뭐 좀 손해가 난 거는 이 정도 손해가 났는데 손해가 난 거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메꿔 가야겠죠. 저는 순식간에 떨어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뉴스 중에 상한가 뉴스는 이제 프론티어 쪽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에 프론티어 뉴스들 가지고 저는 이제 정리를 보통 했는데 어제는 제가 정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을 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어제 날짜가 12일이었으니까 화요일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준들을 몇 가지를 적어 놓고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메모 쪽에다가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으로 들고 다닐 때도 폰으로 볼 때도 메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두산우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저점을 이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도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가격 765가 오게 되면 우선은 매수하려고 합니다. 765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을 걸어 놨고요. SB 시스템즈가 일단 반등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보겠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격대가 중요하거든요. 134900이 되게 중요한 가격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3일선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면 3일선을 맞았을 때 이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해요. 이거를 지키던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한 후에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나올 텐데 그 양봉의 저점을 지키게 되는 거 그 두 가지를 봅니다. 이제 두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성이 일단 나올 거예요.
겐시스는, 네, 이거는 제가 잘 기록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모양에 따라서, 물론 저희가 이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더 들어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 그렇게 현상이 나왔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차피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우선은 저런 것들은 제가 배제를 해놓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피론티어가 밑에까지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고, 377, 네, 378. 전반적으로 일단 뭐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78에 일단 걸어 놨습니다. 378까지 안 오려나요?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으면 사면 되죠. 사겠습니다.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샀어요, 그냥.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데스크탑 오디오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 같아서 잠시 소리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소리가 컸기 때문에 어제 오디오 소리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놓고 녹화는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콜을 매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얘를 콜을 매도했었던 이유는 여기 저점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거고요.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오늘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잠깐 올라서고 있는데, 충분히 트릭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땡기고 있는 것 같네요. 에코프로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죠. 대부분 사람들이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자리고요. 저는 84만 원까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4만 원까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21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 떨어지고, 이번 주까지 떨어지고 나면 다음 주에 샀을 때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될 수가 있고요.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가격대가 약 84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 정도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간 내에서는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네, 프론티어는 더 떨어졌네요. 밑으로 377, 376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저는 떨어지길 나름 바랬어요. 나름 바랬는데 일단 떨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요. 어제 콜을 매도한 게 아쉬울 만큼 오늘 많이 올라와 버리고 있네요. 아침에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 올리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흘러갈지. 풋은 저는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풋은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풋인데, 저점 이탈하면 매도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772까지만 오고, 네, 더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추매를 했고요. 어제 저점 134900을 일단은 두산은 깼습니다. 네, 두산은 깼고요. 대장이 깨는지 안 깨는지도 한번 봐야죠. 그리고 캠시스 같은 경우는 한번 밑으로 더 내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B 시스템즈는 3일선을 회복을 시키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직은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이거 시가, 여기가 시가가 765라서 76에 걸어둔 거고요. 네, 752까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751을 밑으로 더 깨게 되면 던지게끔 일단 설정은 해놨습니다. 제 거를 깨놓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뭐, 안 깨고 가면 이제 저한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한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밑으로 빠지고 있고요. 이 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만약에 오늘, 진짜, 만약에 16만 4천원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만 4천원까지 내려오는 게 있다면, 진짜 기회입니다.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호도 어제 저점을 무조건 깨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제 느낌상은 제 거가 이제 뺏기고, 저는 손해를 보고 세력 형님들은 수익을 보는 그런 그림이 나올까봐 좀 쫄리긴 합니다.7 5,5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뭐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75,500원까지 내려간 걸 봤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만약에 안 내려가면은 이제 그냥 안 내려가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이제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레이저 셀이 중요한 양봉이 일단 나오네요. 하나마이크론도 중요한 양봉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양봉이에요. 크라우드웍스도 중요한 양봉이 되고 있어요. 60700을 살짝 깨는 것처럼 했다가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으로 한번 놓겠습니다. 어제 이걸 깼고 이거를 60600, 60400, 그러니까 60600 여기가 되게 중요한 양봉인데 60600이니까 60200까지 가게 되면 손절하게끔 걸어둘 거예요. 거기를 손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 즉
오늘 아침에 트릭을 건드려 놓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60200을 건드리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해놓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어느 한 가지를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일단 매수를 한 건데, 일단 매수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SB 시스템즈가 올라오고 있어서 보초병을 보내놓겠습니다. 어제 이게 애매하거든요. 17040이고 16990인데 한번 되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17020까지 갔다가 17020에서 지금 되돌리고 있는 중에 있다. 3일선을 올라탄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선인데요.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선이고, 특히 여기 보면 이 봉도 17050인데 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깨고 두 번째 깨고 나서 나오는 양봉, 확률은 낮지만 공부용으로 줬기 때문에 매수를 해봤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쪽이 오늘 또 다시 부각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자, 프론티어는요, 내려오면은 더 받겠습니다. 36400, 36500, 590 쪽에 받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일단 노려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일 수밖에 없고, 어제 유일하게 상승을 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한 거고요. 아이스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움직임이 이제 깔짝깔짝 되는 게 있는데, 양봉을 만드는 것 같죠? 15분이 지났는데 여기서 양봉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추측을 가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특히 여기에 보면 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찔렀고 45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긴 400억씩 들어왔으면 저걸 팔고 가는 거면 여기서 하락이 나와야죠. 근데 여기를 양봉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이 양봉의 저점을 지켰을 때는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일부는 11800에 일단 매도를 하겠고요. 나머지도 11800에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1790까지 갔네요. 네, 11800 건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더 받쳐서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보다가 매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올라올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거든요. 더 세게 받쳐서 올라갈지 아닐지 볼 건데요. 아니라고 한다면 매도를 해야겠죠. 충분히 거래가 많이 잘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한번 꺾였고요. 이제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일단 되겠고, 여기서 힘이 어느 정도 세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생각해 놓은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어느 정도 됐고요. 3분 분상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이제 충분히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매도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금액 자체가 여기서 많이 터졌잖아요. 이거를 진짜 받아준 거라면 지금 잡아먹고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안 가려는 힘이 나온다면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더 가더라도 그때는 매도하겠습니다. 제가 노렸던 위치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저도 좀 쫄리더라고요.
일단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이제 집중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종목은 일단 네, 이 종목은 패스를 해야겠네요. 한국석유는 오늘 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은 매매는 하지 않겠고, 지금 유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유가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두산우도 조금 전에 윗가격까지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루닛이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진단 능력에 대해서 되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또 보초병을 한번 놓을까요?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저항 있는 자리거든요. 이 저항 있는 자리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뉴스는 좀 있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대장일 수 있겠네요. 한국 무브넥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열심히 올라왔어요. 두산후 같은 경우에는 776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씩 내려오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한 번은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20분이 됐고 부처병을 세워 두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서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떨어졌고 금액 자체가 300억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20분이 됐고. 오늘 코스피 선물이 이제 진짜라면 레이저 셀은 위로 올라갔다가 네, 꼬꾸라지네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양봉 한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가 지금 밑으로 꺾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46, 이 자리는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다시 10분 만에 양봉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움직임은 여기 밑으로까지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양봉을 만들고 음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럼 그 양봉의 저점을 지키게 되면 바닥이 됩니다. 레이저 셀은 거기가 바닥이에요. 제가 매매하는 게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바닥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인 종목에서,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만 매수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바닥이 뭐 진짜 맞출 때가 있고 바닥을 못 맞출 때가 있긴 한데, 오늘 여기 저점 깨겠네요. 겠죠? 이제 여기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야 바닥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일 가능성 있는 자리 근처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어제 상승한 종목들 중에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오늘 매매를 한 건데, 여기 있는 자리 있죠. 여기에 이제 일봉에 있는 자리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이랑 오늘 제가 매매한 액세스의 위치랑 이제 흡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했던 것이고요. 어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알테오 오젠에 여기를 말하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지지받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액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한번 여기서 이제 담아 보는 거죠. 3번이나 내려왔고 이후에 뭐 어떻게 되든지 난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연습하는 거고, 추측하기로는 여기서 양봉을 만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점이 지금 10, 여기가 9950이거든요. 그래서 9910까지 가게 되면 저는 저 종목은 완전히 잊을 겁니다. 시장이 엄청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두산우가 꼼짝하지도 않고 있네요. 한 번쯤 충분히 칠 수 있는 자리인데 치지 않는 걸 보니까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캠시스는 오늘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 양봉이 중요한 양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양봉을 저점을 일단 깼습니다. 저점을 깼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음봉이 먼저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형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고 위치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으로 일단은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폭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꽤 괜찮은 움직임일 수가 있는데 약간 아쉬워요. 26분입니다. 26분이고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여기 벽이 좀 남아있죠. 그렇다고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동차 부품 쪽이네요. 현대차 자동차 부품 쪽이고 SP 시스템즈는 일단 양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예 일찍 이렇게 떨어졌다가 되돌리는 그 모습이 있는 종목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요. 조금씩 들어올리고 있네요. 26분이고요. 조금 더 담겠습니다. 조금씩만 담아 볼게요. 한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나요? 네,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일단 매수해 봤고요. 루닛이 뉴스가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 매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가 내려왔을 때가 충분히 내려왔느냐라고 고민하실 때, 20%, 고점 대비 20% 정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10% 정도씩 내려왔을 때 추매를 하시는 게 수익을 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호가 오늘 여기가 양봉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양봉이 아니라서 좀 아쉽고요. 삼분봉으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힘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74까지 갔고 776, 773, 774
776을 뚫게 되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지수 자체가 일단 좋아요. 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됩니다. 775까지 갔고요. 두산을 보게 되면 네, 자리를 지켜주죠. 지금 여기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는 척하고 3일선을 지키는 척하고 밑으로 다시 뺄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항상 저는 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네, SB 시스템즈가 일단 여기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의 저점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한번 한국 무브넥스를 한번 보죠. 거래 대금이 이제 33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 보면 약 6% 정도의 상승이 있는 봉입니다. 그래서 5870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게끔 한번 춤에도 걸어 놓을게요. 5870 정도의 추매를 일단 걸어 놓고 연습할 용도로 일단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루닛이 일단은 좋은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방암 진단 능력에 대해서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여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고 나서 3일선을 일단 밀었죠. 밀고 여기를 깨뜨리고 나서 여기 저점 있고 21150인데 네, 이 저점을 제 기준에서는 이 저점이 지금 지켜주는 봉이거든요. 이 저점을요. 여기를 한번 깼거든요. 여기를 깼고 깼는데 여기를 이 깬고 나서 만든 이 양봉, 그 양봉의 저점을 지금 제 기준에는 지켜주는 그런 양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블록 그 벽이 될 수 있는 거는 245 정도 될 것 같고요. 245 이후에는 여기까지 253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가장 큰 벽들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벽이 굉장히 두꺼운 벽이라서 241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해놓고 다른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가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중에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돌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두산우도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이우도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 정도.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양봉이 나온다면 3일선 이후에 3일선을 깼든 3일선을 터치했든 이 부분에서 처음 나오는 양봉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터치를 했네요. 7, 8일까지. 일단 여기 벽들을 뚫었다는 얘기인데 잠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는 좋게 만들어 놨어요. 분위기는 현재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두산우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잡힐 것 같고요.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자체가 엄청 탄탄한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노려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나마 이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두산이, 그러니까 두산 우보다 오히려 두산이 힘을 더 받게 되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먼저 가고 두산 우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두산이 이제 1.7%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3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두산이 먼저 출발을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가벼운 종목인 이제 두산 우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두산이 대장처럼 움직이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대장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매매가 어려운데,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잘. 그러면은, 내가 매수를 잘못한 것인가? 이게 오늘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훅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면 또, 어, 그때부터 또 따라붙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선, 네, 루닛은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일단 올라와서, 매도를 일단 했고요. 20%까지 꺾였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뭐 6%에서 7% 정도는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여기 저점 5680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봉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해서 이제 돈은 많이 안 들여놓고 있고요. 시가부터 6010부터 지금 땡긴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저는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양봉이 꽉 채워져 있는 양봉이 아니고, 거래대금은 이제 들어왔는데,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습용으로 하기에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추멸을 해서 연습을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3분봉으로 봤을 땐 여기가 일단 꺾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가 대비 종가가 6% 정도 차이가 나고 6%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수를 할 종목인가 라고 했을 때 좀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조건식을 만들고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매수를 이제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했고요. 두산 후의 움직임이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좋겠는데 양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선이 이제 120선인데 이 선 돌파하게 되면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일선 3분봉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 여기에 녹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랑 녹색 선이 이제 먼저 이제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됐고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정배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선이 지금 이제 280선이라고 장기 이평선이죠. 쭉 들어 올렸다가 모였어요. 모여라 눈코입을 한 후에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게 되면 그때는 여기 위에 있는 선과 함께 전반적으로 다 정배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두산의 움직임이 완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 돈 관리를 해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먹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벽을 지금 한 번, 두 번 맞고 여기서 뚫지 못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여기 저점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 이후의 모습은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왜냐면 두산도 힘이 없어요. 두산도 힘이 없고 전반적으로 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 유리한 쪽은 돈이 많은 쪽이죠. 돈이 많은 집단이 유리하겠죠. 네, 엑스바이오는 결국엔 이런 형태가 됐네요. 무브넥스 말고 지금 강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종목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어제 하락을 세게 한 후에 이제 되돌리는 파동이 한번 나왔고, 되돌리는 파동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프론티어는 가만히 있네요. 프론티어가 진짜 대장인데 이 종목이 가만히 있고, 프론티어는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 다음에 저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음봉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한번 올 거예요. 그리고 음봉이 계속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근데 음봉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어디까지 계속 음봉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따져보면 또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무조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양봉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텐데 한 번에 쭉 뽑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지 형태로 만드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30분 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음봉에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지고 연속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음봉에도 매수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양봉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그런 힘들이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고요. 펜트론도 생각보다 일단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네요.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 종목은 일단 밑에까지 내려왔고, 제가 이걸 체결을 밑에서 더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산 것 같죠? 그죠? 더 밑에서 안 샀네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13370까지 왔는데, 제가 매수를 안 했네요. 다시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투매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제가 딴짓 하다가 걸어놓질 않았었습니다. 네, 무브넥스는 여기까지 또 한번 내려왔고, 자, 무브넥스는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채워졌죠? 채워졌고 밑에까지 또 내려오게 되면 채우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금씩 채우겠습니다. 센트로는 검사장비 쪽인데 일단 힘을 받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달리는 놈이 더 잘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 영역 쪽에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가는 그 종목들은 더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또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그런 종목들에서.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장기 평선을 여기 한번 올라섰습니다.
이 선들은 이제 여기가 3일선이 되고 이 선이 11선이 되는데 그 선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눌렸죠. 눌리고 나서 3일선은 지지받고 되돌립니다. 네, 되돌리는 이제 이풍 자체가 근데 높이 형성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평선들을 더 잘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3일선을 이제 지켜주는 거죠. 만약에 이 장기 이평선들 위에서 마무리가 한 번 더 되면 더 좋고요. 좀 전에 뜬 창 중에 하나가 두산우 여기가 이제 여기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 주문이 나가게끔 되어 있고, 매도를 결국에는 잘 한심이 됐죠. 캠시스는 매도를 잘못한 셈이 됐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를 깼다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거래대금이,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는 다 뚫고 올라온 거래대금이 있죠. 그래서 연습은 해볼 겁니다. 연습은 하는데, 운봉이 쭉 내려오고 있네요, 또. 저는 여기 부분에서 한번 사보겠고요. 너무 좀 높이 샀네요. 그냥 사다 보니까. 고점병 한번 보내놓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건, 이것이 트릭이라면 여기서 이제 연봉을 만들었을 때 여기 저점, 이 저점이 마지막 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SB 시스템즈는 거의 밑에까지 내려왔네요. 부산이 내려오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겠죠?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에 17, 16980 건드리면 매도하도록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 가격 건드리면 안 간다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면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그거는 가고 나서 얘기니까. 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캠칩스는 어제 그 투자 유치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강하네요. 좀 아쉽죠? 아쉽긴 해도 우선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어제 일부분을 매도했다면 아쉬운 건 없었겠지만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액세스바이오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승리라고 보실 수 있는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원칙대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갈만한 종목이 많이 없네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올려놓고 눌렀고 다시 올린다. 그리고 11선 위에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시장의 중심 종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세스바이오는 이런 모습 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침에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거의 밑에까지 다 내려오는 이제 양봉이 있죠. 그러면 이 양봉의 끝을 다시 또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았다는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뭐 기다려서 보겠습니다. 매매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저는 한번 볼게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선분봉으로도 엄청 많이 움직였네요. 그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눌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결국엔 앞에 있는 이 물량을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눈덩이를 지금 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거를 다 이제 매수를 하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거래대금이 약 7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돈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최대한 낮게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 외에는 없을 거잖아요. 한 번에 누가 여긴가에 700억을 걸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풋도 매도가 됐고요. 콜만 더 많이 올라가게 됐네요. 결국엔 아쉽게 됐습니다. 음악이라도 틀 거 그랬나봐요. 10시 언저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녹화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짧게 틀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녹화를 할 때 음악을 틀면은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들리는지를 제가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좀 크게 들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시스템 사운드를 좀 만져야 될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이 일단 높이 치고 올라갔다가, 네, 뭐, 여기도 움직임이 버라이어티 하네요. 3%까지 올라갔다가 3%를 그냥 밀어버리네요. 대단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막, 뭐, 엄청 좋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네요. 네, 4140까지 손실 제한을 일단 걸어 놓겠고요. 오늘 매매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궁금해지고 있고, 어, 일단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는 종목이 이제 등장하지 않은 것 같고, 돈이 몰리는 쪽이 어딘지만 한번 볼까요? 텔리치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군요. 역시 가는 놈이 더 잘 가요. 여기 보면 이제 가는 놈이 더 잘 가죠. 제가 여기 텔레치스를 이제 여기다가 찍어 놨었는데 저점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여기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눌리게 되면
31% 수익에서 11%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버틴다? 참 쉽지 않고요. 이런 음봉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여기 지금 1000억 들어왔죠. 1300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쭉 들어올리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쪽은 이거를 보고 이 음봉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들어올려서 여기 부근에서 내가 산 거 다 매도하면 그냥 수익 나겠네 이런 생각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때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파동이 생긴다라는 건 결국엔 돈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릴 때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큰 벽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이만큼을 지금 여기에 1조 2천억이 터진 그 금액대인데 1조 2천억이 터진 데를 서서히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1조 정도를 모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여기 칸 정도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1조로 모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뭐 6천억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뭐 1조에서 2조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조 정도를 여기서 모으고 여기서 1조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니죠. 계속 평단은 밑에서 유지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평단도요. 돈 써서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그래서 이만큼 쭉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팔기 시작해도 계속 이익인 거죠. 그 많은 돈이. 그것도 단기간 내에 뭐 한 2조, 3조를 써서 이제 올리게 되면 그 많은 돈이 여기서 수익인데 2조를 써서 10%만 벌어도 2천억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기관이나 돈 많은 외국인들은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흥국석유도 어제 중요한 이제 모습이 있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봉이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갑니다. 다만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봤더라도 매수를 안 했을 텐데 오후에 봤더라도요. 여기 앞에 있는 거래 대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한번 처음 들어올리는 그 종목일수록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특히 300억 이상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제가 돌려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네, 에코바이오 이 종목은, 네, 이 종목도 참 대단하네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 봉이 되게 기준봉인데, 이거랑 다른 건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킴시스인데, 바이오가스웍, 즉, 원유 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었잖아요. 가스도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을 깨고 지금 올라온 거지만, 저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두산이 우 종목이 여기서 혼자 들어올려 버렸어요. 지금 두산우는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산우가 오늘 올라가게 되면 단기 과열에 걸려요. 두산이우는 단기 과열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산이우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올라갈 때 약 200억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두산도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 저점을 133200 저점을 두산도 깨지 않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힘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하면 이 종목이 지금 대장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장이 바뀌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네, 두산 이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3일선 위에서 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걸 받쳐서 양봉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프론티어는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고 있고요. 프론티어가 좀 아쉽네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 중에 있습니다. 363이 이제 기본 가격이라면 이제 366까지만 내려왔고 저는 365에다가 걸어 놨었습니다. 두산이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양이 좀 보이기도 하네요. 오늘 고가는 1%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위쪽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박셀바이오는 대단하네요. 여기까지 들어올렸다가 아침에 살짝 또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네, 종목들을 다 돌려봤는데 확실히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없고요. 설대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가지 또 변화는 없네요. 많이 대한제당만 올라갔었고, 네, 여전히 시장에 돈이 몰리는 쪽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상승하는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그런 틈을 틈타서 지금 액세스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요. 저는 1, 2, 3에다가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매도를 걸어두겠고, 뭐 연습해서 이제 지켜봤는데 잘 올라왔죠. 지금 시각은 10시를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알테오젠을 이제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했었고, 기대한 모습대로 지금 흐름이 나와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흥구석유나 아니면 에코바이오 같은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 놓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나쁜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 양봉을 이제 저점을 깨버릴 수도 있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두산우가 대장이라고 한다면 두산우가 내려왔을 때 두산이우가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두산 우랑 두산이우를 동시에 일단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장이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3%가 뜨는데 여기 117400이에요. 117400 저가격 부근에다가 일단 매수를 걸어둔 상황에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매수를 걸어두겠고요. 72600에다가 여기다가도 이제 매수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번 30분 동안에 양봉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겠고요. 그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를 기다렸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요. 네, 무브넥스는 일단 매수가 됐어요. 추매가 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 힘을 더 받고 있고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AI 루닛 AI에 대한 그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VI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VI를 가게 되면
VI를 간 후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오늘 들어 올린 다음에 이제 서서히 눌려서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쐐기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제가 보는 이제 뷰는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애초에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베팅을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두산이 우 B가 하나 더 추가가 매수가 됐고요. 이 두산 이우랑 두산 우는 보초병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봉이 이제 나오는 타이밍이 한번 나올 텐데 그 양봉을 이제 저점으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볼 거고요. 한국석유는 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 봉도 되게 중요한 봉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여기 저점, 이 단봉으로 나온 거 있죠? 이 단봉의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 여기 전고를 돌파해서 계속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흥구석유도 올랐었고요. 원유 쪽으로 대부분 지금 원유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유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관심들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에서는 일단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가 부각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돈이 몰리는 쪽이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쪽에 일단 베팅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베팅을 했을 때 이제 수익을 나는 거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플런티어는 추매가 이제 됐고요.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양봉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음봉이 이제 두 개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 음봉이 여기서 두 개가 나오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음봉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양봉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여기서도 또 음봉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손절을 이제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게 되면 저한테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매를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진행을 합니다. 네, 두산 우도 그렇고 두산이 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양봉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이 된다면 그때는 일단 다시 이제 매매를 해서 매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너네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복수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보겠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또 추가해서 해보게 되었는데, 우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검식식에서 이제 걸려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 무브넥스 종목을 일단 추매를 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점을 잡아놓고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매매에 대한 결과는 오늘 뭐 영상을 녹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으로 남겨놓겠고요. 다음에 영상 녹화할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